1811년 순조 11년 홍경래가 칼을 뽑아 평안도 서북 땅을 피로 물들이던 그해 겨울 선천 도호부사 김익수는 역적의 무릎 앞에 엎드려 목숨을 구걸했습니다. 칼도 뽑지 않고 싸워보지도 않았던 것이죠. 어명을 받들어 지켜야 할 성문을 그는 스스로 열어젖혔던 것입니다. 결과는 온 집안의 씨가 마르는 재앙이 순식간에 내려왔습니다. 역적의 부역자가 된 순간 그 집안의 이름은 조선 땅 어디에서도 입에 올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어린 김병현은 노복의 등에 업혀 황해도 곡산의 깊은 산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무슨 영문인지도 모른 채였던 것이었습니다. 왜 도망치는지, 왜 이름을 숨겨야 하는지, 왜 아버지가 없는지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산 깊은 곳으로 끌려 들어갔던 것이죠. 어머니는 아들에게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패족, 즉 역적의 후손으로 낙인 찍혀 벼슬길이 막힌 신세라는 족쇄를 혼자 감당하며 강원도 영월 산자락 깊숙이 숨어든 채 입을 닫았던 것이죠. 아들이 총명할수록, 아들이 글재주를 키울수록 어머니의 침묵은 더 무거워졌던 것이었습니다. 말해야 할 순간이 올 때마다 어머니는 그 말을 삼켰습니다. 지금 말하면 아이가 무너질 것 같았던 것이었습니다. 조금만 더 크면 말하리라 했던 것입니다. 그 침묵이 훗날 아들의 심장을 찌르게 될 줄은 어머니도 몰랐습니다. 1826년 봄 20살의 김병현은 영월 백일장에 나섰습니다. 가슴에 품은 것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패족의 자식으로 눌려 살았어도 붓 하나만큼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다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시제가 내걸렸습니다. 논정 가산 충절사 탄기믹 순죄통우천, 즉 충절을 지키다 순국한 정가산 군수를 기리고 하늘을 찌르는 역적 김익순의 죄를 규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김병현은 손등의 핏줄이 도드라지게 부풀어 오를 만큼 붓을 멈추지 않고 써내려갔습니다. 그는 어명을 어기고 역적 도당 앞에 무릎을 꿇은 김익순의 죄를 성토하였고 그 죄가 대대손손 이어져 천하에 널리 알려지리라고 힘차게 써내려갔습니다. 분노가 글이 되었던 것이죠. 이 얼마나 통쾌한 글인가 스스로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장원이었습니다. 그러나 환희는 그날 저녁 어머니의 방 앞에서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장원 소식을 들고 달려왔을 때 어머니는 웃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장원을 했습니다. 과거 시험장의 모든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떨군 어머니의 입술이 파들파들 떨리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십니까? 그러자 수십 년 동안 삼켜온 말이 그날 밤 마침내 새어나왔습니다. 병현아, 잘 듣거라. 네가 그토록 난도질한 김익순이 바로 너의 친할아버지란다. 내가 그토록 난도질한 김익순이 바로 너의 친할아버지라는 말이 방 안의 촛불을 한순간에 삼켜버렸습니다. 청천벽력이었던 것이었습니다. 방금까지 장원의 붓을 쥐었던 그 손이 이제는 할아버지의 이름을 난도질한 손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두 눈에서 핏발이 번지고 입술 사이로 새어나오는 숨소리만이 점점 가늘어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어머니, 몰랐다고 해서 마음이 편해지지는 않았던 것이죠. 차라리 알고 있었다면 나았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모른 채 스스로 함정 속으로 걸어들어간 것이었습니다. 자기 손으로 자기 가슴에 칼을 꽂은 것이었던 것이죠. 그날 밤 김병현은 처자식을 남겨둔 채 자신의 이름을 버리고 커다란 대나무 삿갓으로 자신을 가려버렸습니다. 스스로를 하늘을 볼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 여기며 삿갓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으로 자신을 벌했던 것이었습니다. 돌아올 기약도 없이 죽장 하나만을 손에 쥐고 길로 나섰던 것이었습니다.
하늘을 볼 자격이 없는 자는 하늘을 가려야지. 한때는 이름을 되찾으려 발버둥치기도 했습니다. 김난이라는 가명을 짓고 한양으로 올라가 높은 벼슬아치들의 자재들 틈에서 학문에 매달렸습니다. 그러나 역적의 후손이라는 낙인은 어떤 재주로도 지워지지 않았던 것이죠. 결국 삿갓을 다시 눌러쓰고 금강산 쪽으로 발길을 돌렸던 것이었습니다. 금강산에서 시작된 발걸음은 충청도로, 경상도로, 전라도로, 평안도로 이어졌습니다. 팔도 강산이 그의 집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어느 고을 주막의 처마 끝이 지붕이 되었고 낯선 선비집 사랑방의 차가운 구들장이 잠자리가 되었던 것이죠. 굶주리면 시 한 수로 밥 한 그릇을 구했던 것이었습니다. 시 한 수에 밥 한 그릇이요. 내게는 그거면 충분하오. 아들이 3번이나 찾아와 돌아오길 청했지만 그는 아들을 재워놓고 새벽에 몰래 달아나기도 하고 다시 찾아온 아들에게 심부름을 시켜놓고 또 달아났던 것이죠. 나는 돌아갈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삿갓은 단순히 하늘을 가리는 모자가 아니었습니다. 스스로를 가두는 감옥이었고 그 감옥의 문을 잠근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었던 것이었습니다. 57년의 삶을 길 위에서 다 써버린 그는 고향도 가족도 없는 전남 화순의 낯선 방 한 칸에서 홀로 눈을 감았습니다. 아들이 뒤늦게 부고를 듣고 달려가 그 유고를 강원도 영월로 데려왔습니다. 처음 도망치듯 떠났던 그 영월 땅으로 57년 만에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현재 그 땅의 이름은 김삿간면이라는 이름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가 스스로 버린 이름을 이제 그 땅이 대신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른다는 것이 때로는 가장 잔인한 칼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김병현은 몰랐던 것입니다. 자신이 할아버지를 성토하는 그 순간에도 그 붓이 자신의 심장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어머니는 알았지만 말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 침묵이 선이었다 해도 결과는 잔인했던 것이죠. 모르는 시간이 길었던 만큼 칼은 더 깊이 박혔던 것이었습니다. 삿갓은 그래서 단순한 모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고백이었던 것이었습니다. 나는 하늘을 볼 자격이 없다는 평생을 짊어진 고백이었습니다. 일립위가요 일천위옥이라. 삿갓 하나를 집으로 삼으니 온 하늘이 나의 지붕이로구나.